자, 1번 개요의 경우는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는 거죠. 두 번째, 우리 법 3조에서 살펴봤던 관세징수의 우선해서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의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. 뭐 나머지 2번하고 3번의 경우는 2번, 3번의 경우는 1항하고 2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세의 담보제도 해서 24조, 25조, 시행령 9조부터 14조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. 첫째, 관세 담보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1번의 부분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담보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법상의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자체를 일반 담보라고 하는 거고요. 또 수입신고 수리 시에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하죠. 그 경우 24조 1항에 규정된 7가지 담보의 종류에 한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. 그것을 뭐라고 한다? 특별담보라고 한다. 특별담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? 세관장의 요청에 의거 특별히 제공되는 담보를 말한다. 뭐 특별히,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. 자, 담보인 구분은 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입물품 자체라든가 또 담보 제공 요구 시에 24조 1항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죠. 그 내용을 봐서 요 두 번째 담보의 구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. 또 세 번째의 경우는 담보 제공의 사유. 이것을 다른 말로는 관세법상 담보 제공의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것도 딱 어떤 한 조문을 해서 담보 제공의 사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. 여기저기의 내용을 보니까 담보 제공 사유가 쭉 규정이 되어 있다. 그것을 전부 합치는 거예요. 암기 공식을 아까 전 시간 말미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감 덕분에 보세 운송이 아닌 수천 킬로 밖에 있는 타지반으로 월별로 수입 신고 수리 및 재산 압류의 유예 및 해제를 위해 반출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. 그것은 아까 상하고 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머지의 경우는 이거 다 살펴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.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의 경우는 법상의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담보제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. 그러면 3번의 관세법상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담보의 제공이 2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. 다시요. 보유한 건과 토지를 선납하여 국채를 발행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. 그거 의젓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 틀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암기 공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러한 담보의 종류에 한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담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? 우리 어디서 살펴봤죠? 시행령 10조에서 1항부터 9항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봤죠. 그 내용이에요. 자, 다섯 번째 담보의 제공 절차 해서 제일 첫 번째는 담보 제공서의 제출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억본에 보면 담보 제공서의 제출, 담보의 금액, 담보 미제공 시 납부 고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. 자, 기억본에 담보 제공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. 요거 말 만들면 어떻게 하죠? 담보 제공서를 누구에게?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누가? 담보를 제공한 자예요?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예요? 하고자 하는 자죠. 왜 그러죠? 관세법상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24조 1항 규정에 의한 담보를 지금 제공을 할 때의 하나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, 그 상황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어 갖다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. 그럼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릴까요? 맞을까요? 실제 이 문제를
출제를 했을 때 보면 납세 의무자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맞을까요? 틀릴까요?